네, 오늘 방송 주제는요. 오늘 또 방송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요. 세력 등쳐먹기 기법입니다. 세력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은요. 이렇게 제가 오늘 이렇게 수익을 냈잖아요. 이게 이날이 한 7, 8% 그리고 여기서 한 3, 4% 여기서 5% 여기서 한 7, 8% 이렇게 수익을 네 번을 냈는데 제가 이걸 왜 떨어질 때 계속 접근을 했는지 오늘 영상을 들으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설명하기 앞선에 제가 이제 최근에 구독자 2주 만에 한 400명 정도 넘게 늘었어요. 제가 요즘에 하루에 이제 유튜브 매일 매매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구독자님이 많이 이렇게 구독을 해주셨는데 조회수도 많아지고 오늘 지금 이 영상이 첫 번째가 아니고 제 영상을 여러 번 보셨다면 여기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지금 시작한 지 별로 안 됐는데 한 2주 만에 이렇게 구독자가 많이 생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기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매매를 했는지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요,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접근했는지.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 타점을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거는 주제는 이겁니다. 세력들이 등쳐먹기 기법. 이걸 오늘 잘 이해하시면요, 앞으로 이 매매 방법에 대해서 자신있게 할 수 있을 거라 제가 장담합니다. 오늘은 같은 경우는 차트 매매자들이라든지 재료 매매자들 있잖아요.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차트적 관점, 재료적 관점 둘 다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요, 거래량 부분이랑 또 이동평균선 그리고 또 패턴 이 세 개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캔들도 다루겠죠. 이 복합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요, 조금씩은요. 근데 이제 본인이 얼마나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안목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을 다 이해가 되는지 한번 들으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명할 부분은요, 상한가 속에 숨은 음봉 패턴부터 처음에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 그림이랑 같죠? 그리고 제가 이걸 왜 접근했는지 마지막에 설명드려야 이해가 됩니다. 그럼 오늘 이거 설명부터 드려볼게요. 채시스로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상한가 속에 숨은 음봉 패턴은 뭐냐면요,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한가가 나와요.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한가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거래량 급감이 나오면 음봉으로 시가가 출발하고 시가가 음봉으로 출발하고요. 거래량 급감이 나오고 나중에 다시 한번 재급등하는 패턴이에요. 이게 왜 이거를 우선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제가 오늘 설명할 패턴이 음봉이 전일 상한가에 포함돼요. 이 전일 상한가 속에 포함된 다음에 시작하는 패턴이어서 제가 상한가 속에 숨은 음봉 패턴이라는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게 왜 나오냐면요, 이게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거 나오는 메커니즘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상한가 속에 가지는 음봉이 뭐를 의미하는지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상한가를 가잖아요.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하고 거래 대금이 나오면서요. 그럼 보통요, 이렇게 상한가 따라잡기 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이게 이제 이유 없는 상한가긴 한데 이유는 명분 갖다 붙이는 상한가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상한가인데 이게 보통 상한가에 시간의 급락을 시켜요. 어떤 식으로 시간의 급락을 시키냐면 이걸로 볼게요. 채시스 보시면요, 이날이 8월 31일입니다. 8월 31일 이날이에요. 거의 상한가에 안착하고 나서 마이너스 4.6% 시간에 급락시킨 거예요. 그러면요, 상한가 따라잡기 했던 사람들은요, 이 시간에 때 매도를 하게 됩니다. 매도를 하게 돼요. 왜냐면은 자기가 상한가 따라잡기는 보통 하는 사람이 상한가 딱 가죠?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상한가 다음날 이렇게 가면 상한가 갭상승 출발해갖고 이렇게 막 급등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 따라잡기 하는 사람들은요, 다음날 갭상승 이걸 노리고 하는 건데 이게 시간에부터 급락이 나와버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뭐죠? 이 시간의 급락이 다음날 아침에 시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5.348% 시작하더니 4% 떨어지고, 보통 시간에요, 의미 있는 거래량으로요, 이렇게 시간의 급락이 나오면요, 다음날 시간의 급락 비슷하게 이거보다 좀 더 떨어져 갖고 시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가가 마이너스권에서 출발해, 전일 종가보다. 그러면요, 이렇게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상한가 따라잡기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손절을 치겠죠. 그리고 평단이 좀 낮은 사람들도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요, 수익 실현을 하게 됩니다. 수익 실현을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의 의도가 뭐냐면요, 이 상한가 간 다음에요, 상한가 따라잡기 한 사람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사람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러고 매도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봉 패턴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이렇게 재급등 하잖아요. 여기 재급등이요. 이런 패턴이 잘 나와요. 거래가 터지면서 재급등. 근데 제가 이 종목을 하지 않은 이유도 좀 이따 마지막에 설명드려요. 체시스랑 파로스 바이오랑 같이 설명드리는데, 그때 어쨌든 지금 이거는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이 상한가 패턴, 상한가 속에 숨은 음봉 패턴이 나오는 이유는요, 방금 말했다시피 세력들이 상한가 따라잡기 그 매매자들 극도로 싫어해가지고 좀 떨구고 가려고 가는, 그게 가장 강합니다. 그런 의도가. 그래서 캔들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 급감이 핵심 포인트예요. 거래량 급감. 거래량 급감이 핵심 포인트고, 만약 여기서 거래량이 요거보다 더 많이 터지면서 음봉이 나왔다면요, 그거는요 주가 위치에 관계없이 바닥이든 고점이든 주가 위치에 상관없이요 세력들의 이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는 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급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그리고 이제 음봉 조정 시 강한 의미 있는 지지선. 예를 들면 이게 음봉이 지금 조정받았잖아요. 이틀 동안. 이동평균선, 여기 이동평균선 많죠? 120일, 60일, 5일선, 11선 다 깔려 있습니다. 11선, 그쵸? 강한 지지로 작용이 돼요. 이런 것들을 지지를 받고 있으면 신뢰도가 더 증가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1번 거래량 급감. 그리고 2번, 이게 상한가 간 날, 상한가 종목이요, 기준봉. 보통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 이걸 기준봉이라고 하잖아요. 이 기준봉, 중심선 이하로 이렇게 주가가 밀렸을 때, 이제 의미 있는 지지선을 잘 지지받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 급감이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가 중심봉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의미 있는 다중 지지선을 찾는 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체크하고 나서 이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력들의 의도를 역이용해 갖고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파로스 아이바이오를 통해서 이렇게 사례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파로스 아이바이오가요, 제가 관심을 가진 날은요, 이날이에요. 상한가 음봉 나온 날요. 저 이날 이제 전고점突破단기 매매로 들어가고 수익을 보고 나서 이날 있잖아요. 22,000원, 21,000원, 2만원을 좀 의미 있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매수존 라인이라고 하는 거를 한 요 정도 있잖아요. 요 정도를 매수존 라인으로 봤던 거죠. 여기서. 그쵸? 이제 여기서 매매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수익을 크게 내고 한 7, 8% 정도 내고 22,000원 구간에서 처음에 한번 샀어요. 그리고 조금 밀렸을 때 더 사가지고 물량을 좀 모은 다음에 다음날 한 3, 4% 줄 때 던졌습니다. 왜냐면 분할 매수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되면요 어느 정도 급등할 때 좀 던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21,0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여기가 이제 의미 있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21,000원까지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조금 다시 산 다음에 다시 매도했어요. 한 5% 이상.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산 데가 2만원이었습니다. 2만원 여기가. 그쵸? 그래서 2만원을 산 다음에 이제 오늘까지 합하면은 15% 이상 상승했는데 어저께부터 매도를 한 겁니다. 이게 한 7, 8%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2만원을 제가 매매하기 전부터요, 여기서 강한 지지가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본 구간이에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저랑 많이 공부해보신 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2만원 라운드 비결이자 5일선이 겹쳐있고 전고 매물대, 그러니까 이 몸통 기준으로 전고 매물대 그 지지 구간이었어요. 돌파하고 나서 지지되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다중 지지 라인이었단 말이에요. 여기가요. 2만원대가. 그래서 여기서 2만원대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크게 15% 이상 반등이 왔는데, 물론 이게 오늘 3박 4일 패턴이기 때문에 다음날 또 급등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오늘까지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갖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 거죠. 그럼 같은 시기에 비슷한 패턴으로 CL과 체시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CL과 체시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LX 같은 경우 보시면 이게 상한가 같잖아요. 그쵸? 똑같은 패턴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패턴이죠. 이게 상한가 속에 숨은 음봉 패턴이요. 제가 뭘 확인하라고 했죠? 첫 번째 1번이요. 이거 좀 치울게요. 1번 이걸 확인하는 거죠. 그쵸? 거래량 크게 터졌죠? 거래량 좀 크게 터졌어요. 거래량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두 번째 포인트가 뭐죠? 두 번째 포인트가 거래량 크게 터진 거 확인하고 나서 다음날 음봉이 이제 시가
종가보다 밑에 시작하게 되면서 이렇게 급감이 나왔습니다. 거래량 급감. 그리고 나서 거래량 급감이 나왔을 때 이렇게 1번 그리고 2번 기준봉 캔들 중심으로 중심봉 이하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의미 있는 지지선을 찾아라. 그게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죠. 5일선 61선 그쵸. 또 5일선 61선 그리고 또 중심봉 이하 이 부분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이게 다음날 이렇게 크게 급등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차트적으로 지금 접근해봤습니다. 제가 차트적으로 설명하고 나중에 재료 관점으로 설명드릴게요. 재료는요, 제가 이유 없는 상한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상한가 간날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요 보통요 막 그냥 갖다 붙여요. 명분을 갖다 붙여가요. 이 상한가 간 이유를 찾아갖고 그 명분을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 관련주로 상한가 간 겁니다. 새로운 재료는 아니었어요. 이미 이게 5월 20일 전부터 나왔던 재료였는데 조금 재료를요 이 같은 재료를 조금 표현 방식을 다르게 갖고 상한가 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날 또 급등시켰잖아요. 거래량 터지면서요. 이것도 역시 이 기존에 있던 뉴스 있잖아요. 그게 부각이 되면서 이게 뉴스로 나왔습니다. 이게 HTS에서. 그리고 이걸 부각시키면서 이렇게 급등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재료예요. 왜냐면 기존에 있던 재료를 변형시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재료를 HTS에서 내보내가지고 이렇게 급등시키면서 명분을 급등시키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료적인 측면을 잠깐 살펴봤는데 재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유 없는 상한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유 있는 상한가는요 진짜 특별한 뭔가 새로운 이슈가 나왔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 직접적인 뭐 수혜가 되는 무슨 공시가 나왔을 때 그때 이유 있는 상한가라고 하는데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엔비디아 관련주로서 부각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채시스 볼게요. 채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없는 상한가라고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날 이렇게 상한가가 났잖아요. 거래량 터지면서요. 역시 이것도 그 뭐죠?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그날 그때 한동훈 관련주로 최근에 한동훈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했어요. 앞서 근데 채시스가 새롭게 한동훈 관련주로 부각됐어요. 어떠냐면은 서울대 컬럼비아 동문이라는 어이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이유 없는 상한가로 보는 게 맞습니다. 직접적인 수혜로 인해서 이렇게 상한가를 갔던 게 아니라 어떤 뭐 관련 이슈로 직접적인 재료가 나오면서 상한가 갔던 게 아니라 그냥 한동훈 관련주로 엮었어요. 그냥 명분을 만들어갖고 엮어갖고 상한가를 보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틀 정도 급락하다가요. 이제 역시나 상한가 속에 숨은 운동 패턴이잖아요. 아까 설명받듯이 이렇게 하락하다가 다시 상한가를 보내면서 또 한동훈 관련주로 상한가를 갔대요. 그러니까 이유 없는 상한가인데 재료가 크게 의미 없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설명한 거는 이거를 상한가 속에 숨은 음봉 패턴은 보통 이유 없는 상한가가 많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역이용해갖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왜 나는 파로스 바이오를 공략했을까? 이 다음 차트를 보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두 개를. 이게 똑같죠? 상한가 속에 숨은 음봉 패턴이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파로스 바이오 요거요. 그쵸? 그리고 제가 접근 관점을 알려드렸잖아요. 이 파로스 바이오 급등 이유는요. 앞서 나왔던 재료랑 똑같습니다. 이것도 상한가 쓰는 날인데 그냥 AI 기반 신약 사용 승인 기업이어서요. 이게 AI 관련 그런 키워드 있잖아요. 되게 중요하잖아요. 최근에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갖고 최초의 그런 국내 최초의 사용 승인 기업이라는 내용이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갔었어요. 이전에요. 그리고 나서 이때 신고가 돌파하면서 상한가 갔을 때는요. AI 신약 기반 혈액 치료함 상업화 기대감이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재료로 표현을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상한가 갔던 겁니다. 찾아보면은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이유 없는 상한가로 보는 거예요. 이유 있는 상한가는 새롭게 뭔가 이슈가 나오거나 직접적인 수혜가 되면서 상한가를 간 건 이유 있는 상한가. 근데 보통 그런 건 갭상승이 크게 나온다거나 이러면서 크게 가는데 이렇게 똑같은 재료를 재탕하건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서 상한가 가는 경우는요. 이렇게 상한가 속에 숨은 음봉 패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략했던 이유는요. 이유는 없지만 상한가 가고 나서 이렇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거래량 급감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채시스는 보시면 여기요. 보세요. 200억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200억. 푼돈이에요. 푼돈. 조막손이 건드리는 종목이라는 거죠. 근데 파로스 아이바이오 보세요.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이날 2,400억이 나왔어요. 전 1,000억대 이상 나오면서 상한가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왜냐면 그런 종목들이 세력이 큰 돈으로 입성을 했기 때문에 바로 급락시키기도 어려워요. 어쨌든 개인들한테 추격 매수, 개인들한테 좀 뭐죠? 개인들을 꼬드겨갖고 그 팔아넘기는 과정이 있으려면 급등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돈 많이 써가지고 개파락시키면 세력들만 손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큰 돈으로 이렇게 작업을 걸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상한가 속에 쓰는 음보 패턴으로 공략하는 걸 더 선호합니다. 제가 돈 크게 쓴 거를요. 이거보다는요. 거래량은 압도적으로 컸지만 여기서 보시면 이 돈이 크잖아요. 이게 거래량보다 거래대금을 조금 제가 중요시해서 접근을 한 겁니다. 이거를요. 패턴은 똑같아요. 첫 번째 거래량 터졌죠. 이것도 거래량 터졌죠. 두 번째 그러면은 이 기준봉 있잖아요. 상한가 날 기준봉, 상한가 날 기준봉을요 중심선으로 걷고요. 이 중심선으로 걷고요. 의미 있는 세 번째, 이번 기준봉을 중심선 이하에 떨어졌을 때를 관심을 가져요. 이 세 번째 뭐예요? 의미 있는 지지선을 찾아요. 보시면 61선, 121선 뭐 다중 지지 막 이평선 다 깔렸어요. 하여튼 좋아요. 그럼 여러 데서 타점을 잡는 겁니다. 세력들의 의도를 역이용하는 거죠. 왜 여기서 접근해 볼 수 있냐? 이 거래량이 급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이렇게 큰 돈을 써갖고 이렇게 큰 거래량을 써갖고 상한가 안착시킨 종목을 요걸로 어떻게 다 팔고 도망가겠어요. 분명히 의도가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감 잡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데서 그래서 이렇게 이평선을 지지를 노리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급감했죠. 거래량이 급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만원 아까 제가 제일 좋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 밑에서 공략하고 반드시 정리하고 그 밑에서 공략 반드시 여러 번 공략했지만 일봉으로 접근하면 2만원이 좋았습니다. 2만원으로 이렇게 접근했으면은요 오늘까지 한 15% 이상까지는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것도 보시면요 전고 매물대 그쵸?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5일선 지지 받는 전고 매물대 라운드 픽이 2만원. 그러니까 다중 지지를 찾는 거예요. 기준봉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쵸? 여기서요. 그래서 재급등할 때 던지는 거예요. 그 목표 수익률은요 저는 뭐 오늘 던져긴 했지만 어저께 한 17%에서 10% 던지긴 했지만 이게 다음날도 갈 수가 있어요. 상한가 이렇게 급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새로운 재료가 뭔가 나오면서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 세력들이 뭔가 재료를 가공해 갖고 아까처럼요 이런 것들 가공해 갖고 급등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표현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급등시킬 수 있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여기서 오늘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요 그냥 한번 쭉 기존에 알던 걸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핵심인지 오늘 설명할 부분의 핵심인지 이거를 설명하고 나서부터 이해하게 됩니다. 재료가 있는 상한가 속에 숨은 음보 패턴에 대해서 잠깐 제가 한번 근본 차트와 재료적 관점에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키네마스터라는 거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꺼내왔습니다. 옛날에 했던 거를. 키네마스터를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이게 2021년도 7월이거든요. (7월 31일) 치면 보시죠? 이날이에요. 이날 얼마로 상한가를 갔냐면요 80억 이건 아닌데 이날일 겁니다. 예, 2021년도인데 22년도로 잘못했네요. 여기 보시면은요 이날 상한가 간 날이요 잠깐만요 이거네요. 이날 상한가 간 날 금액이 얼마였냐면 2,700억 정도로 상한가를 갔어요. 이게 이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기술적으로 차트로만 접근해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차트적으로 제가 이렇게 찾은 거예요. 상한가 갔네 다음날. 그러면은 2,700억 터졌으니까 다음날 이게 시간에 하한가가 나왔거든요. 시간에 하한가 나오고 다음날 시가가 마이너스 7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심봉 이하로 떨어지는 거를 제가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차트적으로 접근했다 할게요. 다중 지수를 찾는 거예요. 1번 거래량 찾았죠? 크게 터졌죠. 2,700억 2,000억대. 그리고 2번 기준봉의 중심선을 근 다음에 그 중심 밑으로 떨어질 때 다중이평. 여기서는 제가 차트 설정은 안 했지만 481선, 21선 뭐 여러 가지 지선이 다 여기 겹칩니다. 그렇죠? 21선과 그러니까 다중 지지가 또 잡혀있고 또 2만원 구간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라운드 빅에 2만원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잡아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잡고 거래량 급감 했잖아요. 거래량 급감 확인하고 종가에 매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20% 4천억을 넘게 4천억을 넘게 터지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거든요. 아이고 여기 있네요. 그쵸? 4천억이 넘게 터졌잖아요. 4천억이 넘게 터지면서 다음날
29% 상한가까지 거의 급등을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차트로 접근했던 사람들은 제가 오늘 설명한 상한가 속의 숨은 음보 패턴 차트로 접근했던 이거 수익 쉽게 냈어요. 그쵸? 쉽잖아요. 1번 거래량 확인하고 2번 기준봉 확인한 다음에 중심선에서 그 밑에 거래량 급감하면서 다중이평 찾아갖고 매수한 다음에 다음날 급등시킬 때 던지면 수익 쉽게 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재료를 매매했던 사람들이라면요 쉽게 수익 못 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쭉 내려가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키네마스터요.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날 상한가 갔던 날 있잖아요. 아주 이쁘게 갔어요. 이렇게 보세요. N자 패턴 나오면서 거래량 크게 터지죠. 아주 좋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역을 1파로 가면 1파, 3파. 그래서 거래량 또 터지면서 상한가 갔어요. 여기 돌파하면서. 거래량도 의미있게 계속 터지면서 차트도 아주 이쁘게 잘 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요. 상따 매매자들이 2,700억씩이나 터지면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거 상따 매매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이게 왜 갔냐면요. 이유 없는 상한가가 아니었어요. 이건 이유 있는 상한가였어요. 어떤 이유였냐면 이게 매각이 불발이 되면서 이게 매각 기대감으로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매각이 불발이 되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요 다시 한번 매각 기대감이 살아났어요. 재매각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어요. 이해되시나요? 재매각 추진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 갔기 때문에 이거는 이유 있는 상한가예요. 그럼 보통 이유 있는 상한가는요 갭상승 해갖고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직방으로. 근데 이렇게 급락이 나와버렸잖아요. 그게 왜 나왔냐면 키네마스터가 9시 30분에 공시를 냈어요. 뭐라고 공시를 냈냐면 자사주 처분 결정을 냈어요. 자사주 처분 결정. 이 공시 이후에 시간에 급락하면서 하한가까지 막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요 상따 매매자들 있잖아요. 여기서 상따했던 사람들은요 자사주 처분 공시를 악재로 봐요. 그리고 시간에 급락할 때 던집니다. 그냥 손절해요. 왜냐면 다음날 시가갭이 마이너스 9% 이하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을 해요. 그래서 이 공시로 인해서 이게 시가 하락이 나온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날 근데 비중 매매로 상따 매매자들은 다 죽음이겠죠? 아마 욕하면서 시간에 손절했거나 시간에 단일가에 손절했거나 다음날 시초가에 떨어지고 시작했을 때 아마 손절했을 겁니다. 여기서 자사주 처분은 일반적으로 단기 악재로 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사주 매입은 단기 호재로 봐요. 그건 재료 매매에서 자세히 다룰 텐데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그러면요 여기서 두 번째로 볼게요. 키네마스터가 다음날 이렇게 급등할 때도 무슨 공시를 냈는 줄 아세요? 헤지펀드가 지분을 매입했대요. 그리고 재매각 추진 기대감에 상한가까지 또 급등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이게? 웃기지 않아요? 상따 매수자들 손절시키고 음봉 패턴 상한가 속에 숨은 음봉 패턴 만들고 나서 거래량 급감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또 이거 뭐예요? 헤지펀드가 아까 지분을 매입했대.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아까 자사주를 처분했죠. 그쵸? 키네마스터가 자사주를 처분했어요. 누구한테? 얘네한테. 헤지펀드한테요. 그러니까 무슨 똑같은 공시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공시를 냈냐에 따라서 이게 호재가 되기도 하고 악재가 되기도 해요. 이게 악재가 되기도 하고 호재가 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키네마스터가 자사주를 처분했대요. 자사주 처분은 악재로 작용되죠. 근데 그 자사주를 처분한 그 매수 주체가 헤지펀드였대요. 헤지펀드였으니까 매각을 인수를 하려고 이렇게 자사주를 매입한 거죠. 그러니까 자사주 처분했다는 건 악재로 작용하지만 그 자사주를 샀던 사람이 헤지펀드라는 이슈가 나오니까 이슈가 나오니까요. 이거를 호재로 인식하는 거죠. 재매가 호재로 인식한 다음에 상한가를 또 가면서 이렇게 급등했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게 되게 웃기지 않아요? 지금 무슨 말을 한 거냐면 제가 똑같은 공시예요. 어떻게 보면 똑같잖아요. 자사주 처분 매입 주체가 얘네. 처음부터 이거 다 냈으면 됐지, 그쵸? 이거를 내면서 음봉 만들고 이거를 내면서 급등시키는 똑같은 공시를요 어떻게 내냐에 따라서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 종목이 어이가 없죠. 이 공시들을 세력들이 몰랐을까요? 다 아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다만요 이 상한가 가는 날 있잖아요. 이 공시 내용을요 악재성 기사로 내는 거예요. 자사주 처분이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상한가 따라잡기 물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 물량을 좀 받아요. 이렇게 거래량 급감할 때 좀 받아내고 나서 다음날 바로 똑같은 공시를요 이번에는 헤지펀드가 매수했다고 내면서 호재성 기사로 둔갑해갖고 다시 급등시키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공시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가 웃기게 달라지는 모습 보이시죠? 이 해당 종목의 재료 누가 제일 가장 잘할까요? 네, 바로 세력들이에요. 세력들.
이 세력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같은 재료 갖다가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세력들은요, 이런 공시를 지네들 맘대로 다 만들어요. 어떻게 아까 주가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요.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요. 보통 대주주라든지요. 이 회사의 이런 공시 담당자 있잖아요. 이 공시 담당자 그리고 이 뉴스를 내는 기자 이 다 결탁합니다. 이 다 한 통속이에요. 한 통속. 얘네들끼리 다 짜갖고 이거를 작전을 치는 거예요. 보통은요. 그래가지고 세력들이 이거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이 재료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재료만 보고 그 심리적으로 움직였다면요 절대 차트를 보고 매매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차트만 보고 매매했으면 수익을 충분히 냈잖아요. 그래서 이 재료는요 항상 읽을 때 그 안에 내포된 의미들을 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 차트와 같이 봐야지 의미가 생깁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세력들이 상따 매매자들을 따돌리기 위한 패턴이 이런 상한가 속에 쓰는 음봉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봉 패턴에는요. 이 재료보다는요. 이 거래량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요. 이거를 매매할 때요. 수익을 내려면 개인들 입장에서는요. 상한가 이후의 주가 예상 시나리오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요. 이 차트의 전체적인 흐름과 또 이건 거래량 그리고 이런 캔들과 이평선과 이런 차트를 통해서 예측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시나리오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석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종목을 이 해석을 할 때 이 안에 이 재료 안에 내포된 의미를 우리가 세력의 관점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같이 합해갖고 이렇게 결합을 해갖고 매매를 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아마 재료만 봤으면 요건 수익을 못 냈을 거예요. 그리고 차트만 본 사람들 수익을 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는 오늘 이 사례를 통해 갖고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결국이요. 이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차트와 재료를 둘 다 결합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건데 차트적으로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었다는 뜻이죠. 차트적으로 접근했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요. 재료는요. 제가 말이 길었는데 이걸로 보시면은 이 재료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건 제가 그냥 여담인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재료는요. 여기 보세요. 바닥권에서 이렇게 출발할 때 의미 있는 전고점을 도파하면서 호재 공시가 나오죠. 이건 엄청 의미가 있어요. 이런 공시는요. 이런 호재는요. 되게 크게 작동해요. 차트와 좋은 재료와 결합이 됐을 때 좋은 흐름을 보여요. 그렇지만 재료가 아무리 좋은 호재더라도 이 고점에서 나오죠. 이렇게 꼬리 내리고 다시 급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의 위치가요. 최악인 경우 있잖아요. 이런 큰 파동 엄청난 고점에서 나오게 되면 호재가요. 이거는 개미를 떠넘기기 위한 개미에게 물량을 떠넘기기 위한 공시로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 이제 악재가 한번 나오죠. 그 악재 위력은 너무 강력해요. 고점에서 악재는 엄청 강력하게 작용하면서 급락이 나와요. 그지만요. 이 하락에서 악재는요. 비교적 약해요. 그러니까 악재는 고점에서 엄청 강력한 그 하방으로 그 주가를 밀어버리고 이 바닥에서는요. 오히려 매집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악재는요. 그리고 호재 같은 경우는요. 이런 의미 있는 구간들 있잖아요. 이런 구간을 뚫었을 때는요. 좋게 작용이 돼요. 그렇지만 이 고점에서 호재는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냥 슈팅 주고 밀리고 슈팅 주고 밀리고 이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재 악재를요. 이 차트의 위치와 같이 결합해갖고 생각하셔야 되는 습관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차트를 재료와 같이 연계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상한가 속에 숨은 음봉 패턴을 설명드렸는데 요약하면은요. 이제 이거 한미사이언스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매매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보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파로스 아이바이오 있잖아요. 파로스 아이바이오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몇천억 단위의 대량 거래량 상한가. 이게 몇천억 단위 발생한 대량 거래량 상한가, 그쵸? 대량 거래량 상한가 몇천억 단위 2,300억, 그쵸? 그래서 상한가가 발생했어요. 제가 아까 채시스를 안 한 이유가 채시스나 C렉 같은 거 안 한 이유가요. 그건 대량 거래량이지만 대량 거래 대금은 아니었어요. 보세요. 200억대밖에 안 됐잖아요. 이거는 돈 뭐 1,000만원 단위 이하로만 해야 되는 거죠. C랩이라든지 뭐예요? 채시스. 그래서 제가 채시스를 안 한 이유는요. 보세요. 200억 단위밖에 안 되잖아요. 500억 이상은 발생해야 돼요. 제 개인적 기준으로. 그래야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돈을 실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급감 하는 거는 맞는데 이 조건은 맞는데요. 거래 대량 거래량이라고 하면 맞는데 제가 몇천억 단위라고 이거 핵심을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돈이 들어간 상한가를 저는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몇천억 단위 대량 상한가 발생.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상한가 다음날 시초가 개파락 출발. 시간에 좀 급락한 다음에 개파락 출발하든지 아니면 그냥 개파락 출발하든지 어쨌든 개파락 이 상한가 속에 종가 밑에서 출발해서 시가가 급락시 이 기준봉 밑에서 급락시 있잖아요. 기준봉 이렇게 중심선 밑으로 떠질 때 강한 지지선 구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 파악하고 나서 거래량 급감하면서 강한 지지선 기준봉 중심선 아래 있을 때 캔들 먼저 봐요. 캔들 보고 강한 중심선 아래로 의미 있는 지지되는 구간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지 성공하고 지지 성공 시 거래량이 급격한 감소로 음봉 마감하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거래량 급격한 감소죠. 그리고 지지 성공했죠. 그러면은 거래량 급감할수록 신뢰도가 높아요. 세력이 탈출할 수 없는 거래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음봉 조정 후 다음날 거래량 분출하면서 이 음봉 조정 후 다음날 이렇게 거래량을 분출하면서 이것도 3박 4일입니다. C이름은 지금 진행 과정이라 C이름이 아니라 이게 진행 과정이에요. 지금 이거는 파로스는요. 보세요. 3일차 이것도 3일차 그쵸? 그리고 다음 거래량 분출하면서 급등시켰죠. 그리고 의미 있는 전고점을 뚫고 나서부터 이 상한가 따라잡기 물량들 다 소화시키고 이건 호재성 기사가 나왔던 겁니다. 호재성 기사가 나온 다음에 기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 급감하면서 조금 그 상한가 따라잡기라든지 이런 사람들 좀 매물을 좀 소화시킨 다음에 다시 급등시키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거래량이 급감했잖아요. 그쵸? 이제 제가 이걸 다 던졌으니까 이걸로 오늘 영상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음봉 조정으로 다음날 거래량 분출하면서 재급등하는 패턴이 나온다는 뜻이죠. 지금 여기서는 제가 3박 4일 패턴으로 보여드렸어요. 3박 4일 그쵸? 이것도 3박 4일 내일 급등은 3박 4일이겠죠. 그렇지만 보통 보세요. 여기 위에처럼 1박 2일 패턴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바로 음봉 깔고 다음날 양음량 패턴으로. 그리고 오늘 봤던 뭐죠? 이것처럼 이게 아니에요. 체시스처럼요. 이틀 쉬었다가 의미 있는 지지 받고 급등시키고 여기 재료 만들고 재료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체시스랑 아까 보시면은 이 C렉 같은 경우 이틀 맞고 이렇게 나오는 패턴 2박 3일 그쵸? 그래서 제가 오늘 요약을 한 내용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 잘 이해해 보세요. 오늘 설명한 부분이 분명히 이해하신 분들은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매를 할 때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세력 등쳐먹기 기법이라고 해서 상한가 속에 숨은 음봉 패턴을 이런 차트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거래량 확인하고 그리고 캔들 중심봉 이하로 떨어질 때 캔들 기준봉 캔들 중심선 이하로 떨어질 때 다중 지지를 체크해봐라. 근데 거래량 급감이 나타나야 신뢰도가 높다. 이걸 체크한다며 그러면은 이렇게 급감하고 나서 나중에 지지가 되고 나서 3박 4일 이렇게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재료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차트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죠. 대신에 이 차트와 재료가 있다면요. 그 재료의 그 의미, 세력들이 이런 만든 재료들의 그런 내포된 의미를 찾아보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 차트와 재료와 결합이 되다 보면 승률이 높은 그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은 좀 시간이 좀 또 길어졌는데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이 구독, 좋아요 버튼 좀 눌러주세요. 예, 구독, 좋아요 한번 해갖고 오늘 한 1000명 만듭시다. 구독자 1000명 만들면 제가 좋은 이벤트를 한번 기획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